먼저 후보자님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대법관 마치시고 아마 2024년 12월이죠. 마치시고 제주대 가셔서 교수로 지내시다가 임명되셨죠. 네. 제주대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저랑 법원에서 근무 인연이 있었던 그때 부장판사 때 한 2년. 네네 근무 인연이 있었던 교수님이 권유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대법관으로 마치시고 나가면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아마 개업을 하는 게 상례인데 대학 교수로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항들이 보면 탄핵 정국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기이기도 하고 또 혹시 저는 생각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예상을 해서 별 문제 없는 대학 교수로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난 대법관 청문회에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 선택지는 사실 뭐 알겠습니다. 예. 그 후보자께서 헌재 소장 후보 지명 당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게는 큰 영예다. 이게 이제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을 보면 그렇게 영예스러운 일이고 또 영예로운 과정을 거친지 의구점 좀 가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임명관제 이재명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계기가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 무죄 의견을 내신 걸로 해서 인연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인연이 있습니까?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네. 그때 재판부 판결을 요약해 보면 TV 토론에서 정치인이 하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은 결정은 아니고요. 네. 그런 취지로 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대법원 판결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도 7대5 정도로 팽팽하게 나눠져 있고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해도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 판결로 우리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 생명을 함구하셨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헌재 소장으로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헌재에 여러 가지 상정될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치적인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훈 인사이자 청탁 이사다라고 하는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 대법원 판결에 제가 담았던 생각은 그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나온 거라는 점을 위원님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공직선거법 때 우리 후보자를 무죄 의견을 안 냈으면 헌재 소장으로 지명을 하셨겠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 특히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허위사실 공표죄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치 특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한다는 형소법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또 헌법소원위원 법률 심사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후보자가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하고 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입법으로 위인설관을 넘어서 위인설법까지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뭐 늘상 그런 네. 의식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 재판에 방탄용 인사를 기용한다. 즉 자판기 인사다.
라는 세간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소장 후보로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후보께서 만약 소장이 되면 누르는 물품을 원하는 물품이 나오는 누르면 원하는 물품이 나오는 자판기 마냥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짐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지명받은 부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지명받았다라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혹시 동의가 돼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하시면 그런 어떤 불식을 완전히 배제를 시켜주셔야 정말 우리 헌법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저의 판단과 처신 여하에 따라서 재판소가 그동안 쌓은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늘 의식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PT 한번 잡아보십시오. 아니, 그 앞에. 이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시에 변호사들 했던 분을 정부 요직에 임명한 경우입니다. 법제처장도 했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임명을 하셨고 특히 민정수석실에 보면 전부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째 보면 용산 민정포럼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든지 자기가 변호를 했 이게 과연 옳은 이야기냐, 옳은 일이냐, 우리 후보자님은 간단히 대답.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